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영양요법이라고 해서 요즘에 기능의학이죠. 그 비타민 요법을 열심히 배우고, 어, 사람들한테 써보고, 임상 열심히 쌓아갈 때, 음,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슈퍼에서, 마트에서 팔면 안 되는, 그냥 아무나 줄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두면 안 되는 중요한 식자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설탕이라는 거예요. 설탕을 마트에서 팔면은 안 된대요. 영양요법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처음 배우면서, 와, 그래? 이렇게 하면서 배웠는데, 정말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설탕이, 백설탕 있잖아요. 황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 음식은, 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성경을 자주 보는데 꿀이 우리 눈을 밝게 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단계에 들어가면 그냥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계속 전쟁을 수행하다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는데 지팡이 끝에 야생 꿀을 좀 찍어가지고 입에 넣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바로 사람이 눈이 밝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단 거는 우리 몸에 어떤 응급할 때 있잖아요. 기운을 확 차리게 하는 그런 것이면 틀림없어요.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단 거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단 거만 많이 먹는 게 아니죠. 탄수화물도 아주 많이 먹죠. 그 빵이나 과자나 떡이나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 지방, 설탕, 이 세 가지잖아요. 탄수화물을 안 넣고 과자를 만들 수가 없고요. 설탕 없이 만들 수가 없고, 기름 없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주로 이제 설탕 쪽인데, 이 설탕하고 탄수화물을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탄수화물도 우리가 입안에서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당으로 변한 거거든요. 과당이나 이당류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돼요. 설탕도 마찬가지고, 그 열대지방에 가면 사탕수수가 있는데, 그 사탕수수 농장에 열심히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일을 하다가 힘들면 사탕수수를 조금씩 베어서 먹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탕수수는 본래 식물이잖아요. 그거를 좀 잘라서 이렇게 먹으면 그 사탕수수의 섬유질과 어떤 비타민 미네랄을 같이, 그 사탕수수 설탕이 들어있는 그 원료 그대로 이렇게 먹게 되니까 다 같이 이렇게 야채처럼 씹어 먹게 되는데, 그것을 감독하고 그들로부터 설탕을 수확을 해서 이렇게 부자로 사는 그 농장 주인은요, 사탕수수를 먹는 게 아니라 설탕을 먹거든요. 그러면은 농장 주인은 성인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그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몸은 힘들고 살림은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도 당뇨병 같은 것이 없는데, 이제 주인은 잘 먹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설탕 같은 거를 좋은 건 줄 알고 많이 맛있으니까 많이 먹게 돼가지고 이제 몸이 뚱뚱해지면서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이런 것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설탕은 또 상당히 탐닉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끄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 거를 좋아하게 되면 항상 그 단 게 특히 땡기는 시간이 있어요. 단 게 정말 먹고 싶은 시간. 요즘에는 또 그 특별히 더 이 설탕이랑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커피거든요. 커피 전문점에 가서 무슨 흑당 라떼 이런 거 보세요. 거기서 단 거 빼고는 먹을 게 없어요. 그나마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달지 않다고 하는데 거의 다가 우리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요, 그러니까 정제된 당을 먹는 거잖아요.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된 당을 먹게 되면 결국 몸에 들어가면 몽땅 이것이 이제 혈당이 되거든요. 피 속에 당이 되고, 이게 피 속의 당은 그 당분으로 그대로 몸에서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 다니지도 못할 만큼 뚱뚱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몸에서는 가장 작은 부피로 농축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방이거든요. 그런 것이 또 피 속에 중성지방 이런 걸로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거 좋아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 거는 꿀만 해도요, 꿀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꿀은 이제 그나마 정제된 설탕보다는 이제 다른 비타민, 미네랄들이 들어있으니까 좀 낫기는 하겠지만, 뭐든지 단 거는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그러니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것은 적게 먹어야 된다. 맛있는 것은 적게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 설탕을 많이 먹는 단 음식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 속에 중성지방도 높고 체지방도 많아졌고 어떤 당뇨병이나 아니면 고지혈증이나 심장병이나 관절염이나 이런 것이 이미 생겼다라고 하면 그 노폐물을 빼내야 되잖아요. 빼낼 때 이미 먹은 음식을 이제 빼내야 되는데 당장 오늘 내일 먹는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노폐물들을 빼낼 때요. 비타민 미네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만든 영상에서 비타민과 보약의 차이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비타민 미네랄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성장 촉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장이 끝나고 어른 그 다음에 장년 노년이 되면 그 비타민 미네랄이 몸의 노폐물을 빼내는 제독의 역할을 해요. 왜 제가 비타민 B100이나 마그네슘을 이렇게 권하면 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또 제가 생기산을 권하잖아요. 그럼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을 이렇게 드릴 때 비타민 미네랄을 이렇게 같이 B100이랑 마그네슘을 주면 자기는 생기산만 먹겠다, 이 비타민은 나는 안 먹고 싶다, 이거 약 같아서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왜 먹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게 몸속에 노폐물을 빼내는 작용이 있어요. 제가 아까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는 일꾼들은 사탕수수를 그냥 베어 먹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같이 섭취를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를 않고 섬유질도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 안에 이제 씹어 먹는 그 야채 그대로를 먹게 되니까 섬유질이 있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를 않고, 또 그 섬유질을 같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설탕을 퍼먹는 것보다는 섭취하는 설탕 양 자체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에서 그 사람들은 또 훨씬 농장 주인보다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당분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몸속에 농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사탕수수 안에 들어있었던 그런 비타민 미네랄을 우리는 알약으로 먹게 되는 거죠. 그게 B100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부족한 것이 B100, 그러니까 비타민 B는 신경 비타민이잖아요. 이게 신경 비타민. 그래서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이런 기름이라든지 탄수화물, 설탕 이런 거를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그거를 지방으로 쌓지 않고 이미 지방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뽑아서 에너지로 쓰는데 이런 비타민 미네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충해서 우리 몸에 넣어주는 의미가 있어요. 설탕이나 탄수화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복부지방도 생기고 피 속에 그 지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 그 서양 역사에서 아스피린이 이제 최초의 서양에서 나온 진통제인데, 공식화된 진통제였는데, 그때는 아스피린만으로도 사람들이 이 통증의 효과를 아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현대에 지금 와서는 뭐 아스피린 뿐이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진통제들이 있어요. 소염 진통제들이 있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마약성 진통제도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통제를 다 쓰고도 안 듣는 통증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저는 이게 염증이구나. 결국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 습관, 먹는 거 너무 많이 먹고 불균형하게 먹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많이 이미 쌓아버렸고, 또 오래 앉아있거나 운동 부족으로 에너지 발산이 적고, 또 장이 안 좋아서 뱃속에 숙변이 많고, 그러니까
많이 먹는데 그것도 불균형하게 먹은 데다가 이게 몸속에 노폐물이 쌓인 것을 그나마 대소변으로 제대로 깨끗하게 빼내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피할 수 없이 많은 염증들이 몸에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염증들이 통증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왜 진통제가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도 효과가 없는지, 제가 생기산을 쓰면서 통증이 개선되는 거를 보고, 아, 이게 염증이 통증의 원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생기산은 전혀 진통제가 아니고 그냥 노폐물을 빼고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어떤 진통제 같지, 어떤 분은 이게 마약이냐라고 물어보셨을 정도로 통증에 효과가 있었거든요. 생기산을 뭐 평생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다 저한테 와서 생기산을 먹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이미 저에게 생기산을 많이 먹어본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통계를 내서 제 나름대로 추적을 해보니 제가 내린 결론이 그런 거예요. 잘못된 식생활, 그러니까 너무 당분 많이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기름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들이 몸속에 쌓여서 노폐물을 만들어서 염증이 되어서 통증이 생겼다.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먹는 양을 많이 줄이고 다이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단 거 줄이고 스트레스 줄이고 운동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노폐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B100이랑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C랑 이런 것들은 자기 몸에 이미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식이요법이라는 거. 여러분, 약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약국에서 판다고 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적극적인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먹은 설탕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식이요법이라는 거, 더 나은 적극적인 식이요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B, C, 마그네슘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설탕, 빵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